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통계 기초와 툴 활용 강의 진행을 맡은 강지영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모인 친구들의 전공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물론 이공계 친구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문 계열, 그리고 유아교육과 또 경영, 경제학과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왜 데이터 분석을 배우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회사는 금융권에 입사를 원했기 때문에 너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는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니 아마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친구가 저는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요새 입사를 하려면, 회사를 지원을 하려면 데이터 분석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졸업을 앞두고 부랴부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배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땐 말이죠. 나 때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고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영어 성적,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렇게 문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조금 더 취업을 할 때 우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영어, 문서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전공과 상관없이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예전과는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업무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셨거나 혹은 앞으로 하게 되실 일들이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제 막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 막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시작하셨다라는 거 다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인지, 데이터 분석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에요.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어떤 사람일까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통찰력과 지식을 얻고 추리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길래 우리가 통찰력과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분석할 데이터를 다 프린트를 해서 옆에다 쌓아놓고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혹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에서 다루는 그 데이터의 양은요, 프린트로 했을 때 이 방을 꽉 채우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건물을 하나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높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많은 양의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사람이 스스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다 읽어보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통찰력과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혼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붙는다고 해서 이건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컴퓨터가 필요해요. 컴퓨터 지식이 요구가 되고요. 이 컴퓨터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도 요구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비즈니스 이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비즈니스 이해는 왜 필요할까요?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에 해당 비즈니스, 그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가 없으면 우리가 통찰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그 데이터가 의료계에 관련된 데이터예요. 병원 데이터예요. 어떤 환자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나는 이쪽
그 환자에 대한, 의료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수학적인 알고리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통찰력을 도출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이해와 수학적인 지식, 컴퓨터 지식이 모두 다 갖춰져서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활동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래밍, 데이터 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IT 기술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만 하기도 벅찬데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전공이 IT 분야가 아니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당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날리지가 있는 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학을 잘 못해, 프로그래밍은 해본 적이 없어 라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IT를 잘해서 난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자만하실 것도 없으세요. 해당 비즈니스 어떤 도메인에 대한 특별한 날리지가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지식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식을 다 갖추셔야 합니다. 즉,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는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도메인 지식, 그리고 수학적인 지식, 그리고 컴퓨터 지식을 활용을 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빅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빅데이터란 빅이라는 단어와 데이터가 합쳐진 합성어죠. 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게 빅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그 양이 얼만큼 되느냐?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에 이르는 크기라고 합니다.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굉장히 많은 양이죠. 네, 감은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1테라바이트에는요 5분짜리 노래가 20만 곡이나 들어가고 31만 장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만큼 많은 양인지 상상이 되세요? 가늠이 되시나요? 노래로 치면요 5분짜리 노래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루 종일 이제 매일, 그러니까 다른 노래를 트는 거예요. 5분짜리 노래를 하루 종일 다른 곡을 틀었을 때에 2년치에 해당하는 곡이 20만 곡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이미지로 따지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100장의 이미지를 촬영을 해요. 100장의 이미지를 촬영을 하면 8년에서 한 9년 정도 매일매일 100장 이미지를 찍으면 31만 장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1테라바이트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렇게 엄청 큰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를요 분석을 해내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거나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을 의미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학교 시험에서 내가 받은 과목별 성적 데이터. 우리 어렸을 때, 요즘도 사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과목별로 점수가 나오면 이거 다 더해서 평균이 몇 점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나의 성적들을 모아서 하나의 대표값으로 뽑아내는 것들, 이것도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년별, 학교별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 분석이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전화 기록,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카톡을 많이 보냈는지 그러한 메시지 기록, 그리고 사진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누구와 함께 촬영을 했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요, 여기 있는 하나의 단말에 스마트폰에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서버로 다 업로드가 되면서 서버 혹은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요새 많이 하시죠?